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네요. 막판까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결국은 대세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지난 주말에 당선 발표가 나오면서 맨해튼에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시민들이 환호를 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 지난 토요일 날 동부 시간으로 11시 24분인가? 예, 그때에 펜실베니아가 남은 투표 용지 숫자보다 그때까지 바이든이 리드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예, 아무리 많이 이 남은 투표 용지를 개표해도 트럼프가 많이 나와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AP통신이 제일 먼저 그 당선자 확정을 했죠.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번 선거 여러 가지 좀 특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그 투표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 최대, 또 양 후보 득표율도 역대 최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편 투표 때문에 높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가 좋았어요. 예, 이거를 바이든이나 오바마 쪽에서는 우리가 고생하면서 8년 동안 망가졌던 경제를 다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게 덕을 본 게 트럼프다. 그럴 정도로 트럼프는 2017년 1월서부터 경제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예, 주가가 그렇죠.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경제가 다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으면 그냥 식은 죽 먹기죠, 재집권하는 게. 그러니까 억울하지. 지금은 갑자기 감염병 사태가 와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거를 잘 케어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단추를 좀 잘못 깼죠. 자기 골수 지지층들한테만 꽂혀가지고 허술하고 어스름한 데 가가지고서 미국 제일주의, 니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구호로 다 자기 지지층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갖고만 하다가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그쪽에는 아직 코비드 상황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뉴욕이나 저 워싱턴주나 대도시의 코로나 상황은 저게 음모다. 없는 것도 저게 금방 지나갈 건데 대단한 것처럼 그런다. 이렇게 단추를 잘못 깨고 올해 초서부터 시작했다가 우편 투표가 생기고 1억 1,000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엄청납니다. 우편으로 투표한 사람들이 거의 한 7천만 명이 됩니다. 거의 가깝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반 정도가 되는 건가 봐요. 그럼 우편 절반 투표만.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그 우편 투표자만 거의 절반은 한 거죠. 절반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 이상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투표율을 얘기할 때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이제 아주 그냥 그 공황 상황이 왔는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유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그게 여쭤보려고 깨졌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표도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시대 들어와 가지고선 이 판이 흔들렸구나. 그러니까 우편 투표도 많이 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예. 그리고 또 4년 전에 비해서 트럼프도 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득표한 거에 비해서 한 800만 표 이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바이든도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받았던 표보다 한 800만 표 정도 더 받고.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싸움만 둘만이서 그냥 붙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이기기 힘들지 않았었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바마하고 뭐고 다 나와가지고서 트럼프 바이든 둘이 붙지 말고 트럼프와 반트럼프로 붙자 해가지고서 이게 좀 주요해가지고 한 400만 표 이상으로, 한 430만 표 이상으로 바이든이 이긴. 투표율과 득표율을 따지자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다고서 이제 사기가 저하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지지 않았다 그래도 틀리지 않죠. 만일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어느 한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은 그 의원이 이번에 받은 공화당의 득표수가 트럼프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화당 원들 중에서 대통령은 트럼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표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기지 않고 공화당을 찍은 유권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원은 한 10석 이상을 늘렸어요, 공화당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뭐 머리가 하늘에 닿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긴 것처럼 졌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 선거가 트럼프가 아니다. 트럼프 리더십은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를 심판한다. 이런 성격을 갖고 선거를 하라고 쫙 홍보를 하고 이제 바이든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선거 결과는요.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편과 트럼프 편 아닌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야. 웬만큼 차이가 안 난 거죠. 그렇죠. 야, 이 미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당선자 확정됐죠, 토요일 날? 예. 그 이튿날서부터 미국 지식인들이 의견이 어떤 게 쏟아져 나오냐면, 야, 이렇게 쪼개진 나라를 바이든 시대에 어떻게 이거 할 건가라는 걱정하는 이런 우려의 글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바꿔야 될 게 많은데, 네네. 이거를 파트너인 공화당이 오히려 의회에서 민주당이 후퇴가 됐는데 상원도 다수당을 공화당이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조지아가 런오프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두 석을 지금 48입니다. 상원이. 예. 그러니까 이 두 석을 놓고 싸우는데 두 석이 다 공화당 쪽으로 공화당이 가능성이 지금 이기고 높군요. 있는데 예. 조지아에 그게 과반수 이상 못 얻으면 조지아는 법이 한 번 더 선거를 해가지고 뽑아요. 그래 네. 런오프 한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가지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졌기 때문에 뭐 입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요 판이 됐는데 잘하면 내가 한 번 더 또 할지 모르겠다. 이번에 불복해서 또 뒤집는 게 아니고 자기 지지자들을 더 많이 끌어내 가지고 예. 2024년 도모할 생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다음 선거에 나오겠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그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우편 투표율이 이렇게 사상 최대인 걸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열고 보니까 물론 민주당 쪽 득표율도 굉장히 많았지만 공화당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여태까지 그게 공식 같았는데 다 그렇지만은 깨졌어요. 않구나.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우편 투표율 사상 최대다,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공화당 쪽 지지자들도 아마 다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라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에서 공화당 쪽 많은 지지자들이 바이든 쪽을 많이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낙선을 했지만 상원 선거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의회 의회가 선거는 다.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그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나가면은 물론 인종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은 크게 달라지겠지만 네. 이 미국 제일주의라는 거, 미국 국익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트레이드 팔리시 같은 게 무역 정책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이 취해야 될 이런 입장 같은 것들은 트럼프 때에 몰아붙이던 거가 미국 시민들을 위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게 이게 이제 민심, 표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죠. 그렇군요. 그럼 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어느 정도는 그 기조를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이 이렇게 큰 흐름이 그 우경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폐쇄화되는 거죠.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회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간다. 어떤 걸로? 민주주의 제도라는 걸 가지고. 이게 미국이 지켜온 전통인데 네.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를 잘 컴비네이션하고 이런 게 리버럴이고 이런 게 진보적이었는데 미국의 이 민심 속에는 네. 미국이 이렇게 힘이 있고 돈도 좀 많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관용의 정신으로 그런 그 역사 흐름에 따랐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빈곤의 문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일반 많은 시민들의 민심은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죠. 지금 민주당에 좌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 조세제도라든지 서민들 케어하는 그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려는 아주 힘이 있는 진보 계통들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이제는 정치가 서민들의 뜻을 담아가지고서 정치인들이 대신 정치하던 시대가 많이 가버렸어요.
시민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직접 목소리가 사실 트럼프한테 어필했고 트럼프가 그거를 일정 부분 대변을 했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거를 대변하는 내용이 사실 민주당 진보 계층에 그게 있어요. 백인 노동자들. 아직까지는 유권자의 다수인 진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인 노동자들의 이슈를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고 트럼프의 광팬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국내 조세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경제,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인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버니 샌더스나 워렌이나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나요? 이미 지난 전당대회 때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만들 때는 바이든이 후보가 됐으면 바이든 측근들이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의 그게 주된 민심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만들었지만 이니셔티브는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속에서 많이 만들었죠.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게 전체 트럼프가 같이 하는 선거에 가면 이게 불안한 요소기 때문에 약간씩 이거를 들추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은 민주당 안에서는 그게 쌈 요소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선거했죠. 수요일 날 민주당은 하원 의원총회라면서 낸시가 의원들하고서 폰 컨퍼런스 하면서요. 민주당의 프로그레시브 그룹들, 엘머스트 지역구에 있는 AOC 같은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네. AOC 굉장히 권력이 세졌어요. 낸시 펠로시 다음으로 돈 제일 많이 와가지고 이번 선거에. 이번에 굉장히 큰 표차로 그렇죠. 이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흐름이 그렇다. 근데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보여진 이 극단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진 이거를 다시금 합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바이든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럼요. 예, 예, 예. 사실 흑인들의 결집된 표심 때문에 조 바이든은 46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정 안에서는 흑인들 목소리가 세죠. 흑인들이 경제 이슈로다가 좀 정치인들은 좀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어요. 사회 가치 이슈, 인종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문화 가치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었지만 네. 그래서 흑인들의 정치적인 힘은 민주당 안에서는 훨씬 강화됐고 리더십을 갖겠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진 클라이번 같은 의원,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글쎄요, 소송 멈출 생각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소송이 대선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선거 끝나고서 한 12개 건, 네. 한 7개 지역에 12개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 기각돼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큼 사유가 안 돼. 그렇게 크게 부정이 있거나 이런 거를 없는 건 둘째치고 그럴 만한 증거를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했죠. 예.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러고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 다 정치적인 계산에 저럴수록 자기 지지층을 똘똘 뭉치는 거죠. 범공화당이 아니고 이 공화당 안에서 이제 권력을 가진 자기 열혈 지지층들은 더 원통해하면서 이제 결속이 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해야 될 정치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결이 좀 갈립니다. 그렇죠. 순순히 승복하고 후위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도모하자라는 쪽하고 한쪽은 이대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만 그리고 끝까지 이 트럼프가 억울하다 왜 내가 지지 않았는데 임기가 끝나면 이제 공권력이가 FA가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잖아요. 그걸 자꾸 보여줘야 지지층은 열불이 나가지고 결집이 된다. 이제 이걸 노린 거죠. 이거에 앞장쓴 게 줄리안입니다. 그러게요. 줄리안이 린지 그레엄이라든지 정치인들의 그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도 오늘 막 그런 그 인터뷰에 얘기하더라고요. 앉았다, 부정이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축하한다고 사실은 네가 이겼는데 이런 거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론자들이 정치적 계산에서 부추기는 게 있는가 하면 가족을 중심으로 그래도 좀 그 합리적으로 승복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엇갈리고 하루 이틀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가는데 트럼프답게 하지 않을까 이게 그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트럼프답게라면
강경파 쪽이 그렇죠. 훨씬 더 네. 트럼프답게 그러니까 하죠. 이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그런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우리 뭐 한 2달 못 참겠어? 이런 입장일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1월 20일 돼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은 이런 얘기들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정말 4년 뒤에 다시금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은 참 관심거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는 당연히 다음번 공화당은 내 건데 트럼프가 또 한다. 왜? 그러니까 입이 쭉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여튼간에 우리 한인들은 그래도 좀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4년 동안 2가지 이슈로 반이민, 우리 동네에 우리가 같이 케어해야 될 네. 한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반이민 때문에 굉장히 숨죽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살아왔던 우리 동포들 많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들이 벌벌 떨었던 그 무장을 하고 거리를 나오던 백인 범죄 수준의 인종주의 집단들, 이걸 생각해서는 바이든이 된 거는 일단은 유색인종 중에 하나고 이민자 그룹 중에 하나인 우리 한인 사회는 좀 안도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예.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선거 이후 투표율과 또 양 후보 측의 지금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연대 김동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